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 연속 출석에 불응한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강제 구인을 집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가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부산으로 확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은 물러났지만 오늘부턴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는데요. 특히 오늘 퇴근 시간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가실 때 우산 챙기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강세현 기자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거센 빗줄기가 내리겠습니다.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내리는 겁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엔 200mm 이상, 전북과 강원 내륙엔 15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최대 150mm, 다른 지역도 10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한 비구름이 지나가는 곳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큰 우산을 써도 온몸이 다 젖고 빗줄기가 앞을 가려 자동차를 운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침수로 도로가 통제되며 퇴근길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주택이나 경작지는 침수에 대비하고 산사태나 옹벽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선 미리 벗어나야 합니다. 비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다 일요일부터 차차 잦아들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반환점을 도는 오늘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을 받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번 정국에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가장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화두는 논문 표절 의혹으로 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범학계 국민검증단을 꾸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했던 교수단체는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 논문 150편을 검증한 결과 16편에서 제자의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하고 중복 게재하는 등 다수 연구 부정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의 연구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진보 성향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법 유학 의혹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격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교육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자 이 후보자 측은 여러 논란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어제도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군 복무 기록 제출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안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요구한 병적 기록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끝내 파행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년간의 의정활동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한 안규백 후보자였지만 여야는 초반부터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던 국민의힘이 안 후보자의 단기 사병 복무를 거론했고 민주당이 인격 모독이라고 반발한 겁니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엄연히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방위병으로 국가 안보에 충실했던 그분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안 후보자는 규정보다 8개월가량도 복무한 논란에 대해선 행정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22개월이란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기간이. 착오가 있었던,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야당은 근무지 이탈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병적 기록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막으려는 여당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병적 기록에 예를 들면 지금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영창을 살았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으니 영창 안 살았으면 무슨 책임질 거예요? 자꾸 방해하지 말고 최근 논란이 되는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마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어제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른바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권 후보자가 당을 바꿔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더니 그 대가로 장관 자리를 꿰찼다며 전형적인 보훈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풀이 아니고 풀뿌리까지 먹어치우는 것 같아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보훈 인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제공했는데 장관직이 이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는 겁니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또 성남FC와의 관계로 인해서 꼭 필요한 우리 확인해야 될 중요 증인들을 한 분도 채택하지 못했다. 말씀하셨던 성남FC 문제는 우리 한성숙 후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따 가세요. 좀 이따 가세요. 아니 두 분 간사님 나가서 뒤에 가서 협의하고 오세요. 두 분 다 뒤로 나가세요. 한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어머니가 월세 없이 거주했던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은 잘 알게 됐습니다. 남동생 등 다른 가족에게도 자동차 등을 편법 증여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자 한 후보자는 증여세를 모두 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직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 후보자는 의원 재직 시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참여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행법상 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 임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활이 위협받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과 2022년 모두 두 차례였는데 신고 의사 없음 등의 이유로 행정 종결 처리됐습니다. 보좌진 갑질에 임금 체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야당은 추가 사례가 있을 거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선우 후보자는 갑질과 관련한 건의기의 자료를 청문회가 끝나는 어제 24시까지 받지 못했고, 이런 가운데 진정 접수 전후로 강 후보자는 임금 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참여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법안들은 일부 사용자가 임금을 상습 체불하고 있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사업주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공동 발의했던 당사자인 강 후보자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토에 정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후보자의 임금체불 의혹과는 관계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좌진에게 집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라고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후보자가 차에 두고 간 것을 보좌진이 버린 것이지 쓰레기 처리를 지시한 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직접 쓰레기 처리를 지시한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해명도 거짓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놓았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라고 지시했는 사항이 사실 확인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청문회 위증죄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들에게 2차 가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위증죄로 고발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반면 고심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낭만은 없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대통령실은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비교적 충분히 소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며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름 사과도 하셨고 다른 문제 제기는 없지 않았느냐. 나름 충실히 소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 고비를 잘 넘겼다는 평가 속에 낭만은 없다는 기류가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국회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강 후보자의 사과로 여론이 더 악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 한숨 돌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보좌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가 상당수 보좌진들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소명을 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기존과 달리 이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기류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갑질 논란이 우리 국민 정서에 좋지 않다며 강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 또 거짓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9일로 이때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일 강제 구인 명령과 거부를 거듭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기간만 소비되자 특검팀은 구치소 측까지 조사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결국 조사 없이 기소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재구속된 뒤 연일 출석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강제구인 시도를 또 거부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강제인치를 지휘하는 공문을 2차례 보냈지만 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검팀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향후 재판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특검팀은 강제구인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구치소도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와 조사실로 데려다 놓으라는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이후 재판부가 이걸 참고해 형량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닌 권력 남용,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첫 구속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가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특검팀은 추가 조사도 구속영장 기간 연장도 없이 기소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이에 반해 평양 무인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그제 이어 어제도 드론작전 사령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의 출국도 금지시켰는데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작전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완전히 압수수색이 끝나지 않아 중단됐고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장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 군 관련 기관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보복 가능성까지 감안한 무리한 작전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참을 배제하고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며 보고받지 못했다고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사령관 측도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시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닌 합참으로부터 적법하게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내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벌이며 특검팀 출범 이후 전 씨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전 씨와 전 씨 처남의 휴대전화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제 오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과 변호인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전 씨의 휴대전화 2대와 일명 찰리로 불리는 처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이전에 압수수색 당시에 놓쳤던 것들도 좀 보신 게 있으실까요? 안에 당사자도 있었나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씨의 특정 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여러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 씨 휴대전화에서 2022년 7월 대통령실 신모행정관을 처남인 찰리 몫으로 지칭한 문자가 드러나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듯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전 씨를 통해 공천을 청탁한 인물로 지목된 박창욱 경북 도의원과 오일섭 전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장도 압수수색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 씨는 2022년 통일교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명품 가방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해 전 씨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또 다른 핵심 사건들이죠. 일명 명태균 게이트, 집사 게이트,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팀의 전방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를 처음 폭로한 강혜경 씨를, 또 내일은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 조사하는데요.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처음 폭로한 강혜경 씨가 오늘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강 씨 측은 명 씨가 사용했던 PC와 저장 매체 등을 특검팀에 이미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과 연락 흔적 등이 담긴 포렌식 분석 자료와 계좌 내역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내일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3명을, 오는 21일에는 HS 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이들 회사는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몸담은 회사에 오너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184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됐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모 씨에 대한 여권무효 조치에 즉시 나설 것이며 코바나 컨텐츠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역시 병행하여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 참여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그림자 실세로 해당 포럼을 직접 기획한 걸로 알려진 이기훈 부회장 등 삼부토건 관계자 4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전방위 수사가 연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VIP 경로서를 뒷받침할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건데요. 앞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이어 경로서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 해병 사망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초동 수사에서 피의자로 적시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 순직 해병 특검팀은 그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고받고 윤 전 대통령 경로한 거 보셨습니까? 이 전 비서관은 VIP 경로설이 처음 나온 2년 전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7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조사를 받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직접 목격한 회의 배석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은 어제 왕윤종 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오늘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부르는 등 회의 참석자 전원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성진을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마트로 걸어갑니다. 마트에서 한 여성이 나오고 남성이 뒤따라 나오는데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당합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마트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성진의 모습입니다. 검찰은 어제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발언 기회를 얻자 절대 사람과 섞여 살면 안 된다며 제발 사회로 못 나오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는데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향해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께 할 말 없습니까? 범행 왜 한 겁니까? 진술은 왜 바꿨습니까? 검찰은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등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김성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 달 19일 열리는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회원국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20개국 정상이 초청 대상인데요. 비회원국도 참석할 수 있는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지도 관심입니다.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회원국에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정상회의에 회원국을 초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에이펙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입니다. 큰 관심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참석은 아직 미정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지면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번 에이펙에는 회원국 외에 비회원국 참석도 가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에이펙 회원국이 아니어서 이번에 서한 발송은 안 했다면서도 초청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외교 통일 라인에서 이제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담당 업무를 맡을 통일부의 정동영 장관 후보자도 김정은 위원장 초청을 위한 환경 조성을 예고했습니다. 이 에이펙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 의미가 빛나겠습니까? 일단 생각은 있으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취임 직후 대북 전단살포 규제에 나서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이 대통령이 3개월 만에 북한 참석이란 변수를 만들어낼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어제 한 자리에서 공명선거를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선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 소속 의원들의 중립 의무를 강화하는 구체적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정태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말부터 시작될 전당대회 순회 경선 시작을 앞두고 두 당대표 후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보들은 깨끗한 선거를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을 맺으며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패자와 승자는 없습니다. 당원 모두가 승자이고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하지만 양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면서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당 차원의 선관위가 나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은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가 금지됐고 1대1 문자 메시지 전달만 가능합니다. 토크 콘서트와 북콘서트, 정책 토론회 등의 형식과 상관없이 특정 후보를 향한 당원들의 지지 표시가 있는 행사 참석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문화했습니다. 한 시당위원회 관계자는 당원 간의 과열을 넘어 의원과 지역위원장들로 과열이 확산되는 모습은 좋지 않아 결정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충청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의 본격적인 표심 잡기 경쟁도 막이 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우리나라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죠. 이렇게 세계유산의 등재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건 사상 최초이자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입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 7월 열릴 예정인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세계유산을 등재하고 보존을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회의로 지난 주말 울산 방구천의 암각화가 한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앞서 1998년 일본에서 2004년과 2021년에는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최 대표로 선정된 부산시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는 18일간 196개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포함해 약 3,000명이 참석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불 꺼진 동네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쳐오던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전의 한 마트,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여성이 등장하더니 매장의 물건들을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담배와 과자 등을 주섬주섬 훔치기 시작합니다. 도둑질하다 떨어진 물건은 가지런히 정리까지 하는데요. CCTV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몰랐던 모양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를 시도했지만 얼마 안 돼 붙잡혔는데요. 이 여성은 건물 3층 계단에서 마트가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고 보니 동종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는데요.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진술했다는데 경찰은 절도 혐의로 이 여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갑자기 붙인 상을 당해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직원, 여기에 상사가 보낸 문자가 온라인에서 논란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1시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방금 받았다며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직원. 그런데 단 2분 만에 돌아온 원장의 답변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비상 상황임을 알렸는데도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며 내일 예약이 많은데 대타를 구할 수 없겠냐고 되물은 겁니다. 위로는커녕 너무나 냉담한 원장의 반응에 사연을 올린 직원은 섭섭함을 드러냈는데요. 여기에 누리꾼들은 최소한의 배려도 없나 이런 곳은 퇴사가 답이다라며 분노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연자도 퇴사 결심을 내비치며 씁쓸함을 토로했다고 하네요. 네, 요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지금 듣고 계신 이 수록곡 소다팝이 국내외 온라인 챌린지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K-팝 아이돌이 직접 추는 소다팝 챌린지부터 보고 올까요? 애니메이션 내 보이그룹 사자보이스의 노래에 소다팝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요. 통통 튀는 노래에 맞춰 애니메이션과 싱크로율 100%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은 SNS 라이브 방송 도중 애니메이션 엔딩 장면을 보며 눈물을 보이다가 이 소다팝까지 열창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챌린지 영상도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K-팝 데몬 헌터스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광우병 사태 이후 수입이 금지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될까요? 관세 협상 시한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협상 카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려면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시사했는데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매대를 채운 미국산 소고기.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령 이상은 수입이 금지돼 현재 진열된 고기들은 30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제한 완화를 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전체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농산물 분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폐를 요구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항목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수입 금지 해제입니다. 농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또다시 농축산물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며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하자고 성명을 냈습니다. 30개월 이상이 수입된다면 소를 풀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우리 농가들 빚더미 안 지게 그건 국가가 책임을 져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도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쌀 시장 개방 확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강력한 대출 조이기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대출마다 금융당국의 지침이 불명확하기 때문인데요.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도 얼마까지 나오는지가 모호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려오는 게 없다.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그런 명확하게 상담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이른바 전세 퇴거자금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보면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생활안정자금으로 보면 1억으로 금액이 확 줄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들도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거나 아예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금을 돌려주고 입주하려던 집주인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잠도 안 오고 저희는 이제 9월 달에 내주고서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지금 세입자한테 얘기도 못하고. 지난해까지 정부가 권장했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막혔습니다. 주택 소유 3개월이 지난 뒤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시중은행들이 대출 상담사를 통한 대출까지 중단하고 있어 대출 소유자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굿모닝 경제입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수박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더니 평균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 수박 한 통의 평균 소매 가격은 3만 65원으로 역대 7월 중 처음으로 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 가격이 2만 1,336원이던 걸 감안하면 41%나 오른 가격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항산화 효과는 물론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기능성 찰옥수수 2개 품종을 소개했습니다. 황금마찰은 일반 흰찰 옥수수보다 야맹증 예방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8배 이상 많습니다. 검정 찰옥수수 황금특찰은 항산화와 함께 암 예방,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9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5월 연 2.63%보다 0.09%포인트 낮은 2.54%로 집계됐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오늘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변경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에어쇼 준비가 한창인 파리의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7월 14일 에어쇼가 끝난 후에 밤하늘도 눈을 뗄 수 없이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불꽃놀이와 드론, 조명의 환상적인 조합 직접 감상해보시죠. 프랑스 혁명으로 쟁취해낸 가치죠. 에펠탑 위 자유, 평등, 박애라는 문구가 빛으로 떠오릅니다. 형형색색 불꽃이 아낌없이 터지고 1000대의 드론이 하늘을 수놓는데요.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맞아 파리의 밤하늘이 환상적인 불꽃과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어 등장한 파리협정이란 문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향한 10년 전의 약속을 떠오르게 하는군요. 샹드마르 공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화려한 장관을 함께 즐기고 의미를 되새겼다네요. 혹시 지하철 서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치 서핑을 하듯 움직이는 지하철 위에 서서 버티는 걸 말하는데요. 이 기상천외하고 보기만 해도 아찔한 행동이 미국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달리는 뉴욕 지하철 위로 기어 올라가는 아이들. 이들의 행동은 지하철 서핑이라고 부르는데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뉴욕 경찰은 고속주행 중인 열차 위에 올라탄 10대 4명을 드론으로 포착했는데요. 12살부터 16살 사이의 이들은 인근 역에서 열차가 멈추자 즉시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단속을 시작해 지금까지 약 200명을 적발했다는군요. 호기심에 한 무모한 행동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영국 템스강에서는 오늘도 우아한 백조들이 물살을 가릅니다. 건강히 알도 낳고 새끼들도 무럭무럭 자란다는데요. 이 모든 게 영국 왕실의 노력 덕분이라고 하네요. 하얀 백조와 나란히 앉아있는 회색빛의 새끼 백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백조 감독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12세기부터 시작해 매년 이맘때 펼쳐지는 전통 행사로 백조의 소유권을 가진 영국 왕실이 템스강변 야생 백조의 건강과 개체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통 보트로 백조 가족을 포위하고 새끼 백조를 잡아 몸무게와 부리 길이 등을 측정하죠. 최근엔 조류 독감의 여파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광고가 없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려면 음악 서비스까지 억지로 함께 가입해야 돼서 끼워 팔기 논란이 일었죠. 공정위 조사 끝에 결국 구글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음악 서비스를 뺀 별도의 상품 출시를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 달 구독료 14,900원을 내야 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는 영상 시청 서비스지만 음악 앱인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가입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끼워 팔기 구조에 대해 국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의견이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최근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8,500원짜리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공정위에 시정 방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한 달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심의를 통해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의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석 달 안에 해당 서비스를 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유튜브 뮤직이 줄곧 1위를 유지해왔던 음원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끼워 팔기 행위가 시정되기 때문에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충분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다양해진 선택권에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모습입니다. 유튜브만 보고 싶은 사람이랑 뮤직만 쓰고 싶은 사람이랑 나눠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더 괜찮은 방안인 것 같아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공정위는 기업 스스로 시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곧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이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와 호남에 집중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 2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에 150mm, 호남 서해안에도 10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퇴근길 무렵부터 빗줄기가 거세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오늘 오후부터, 강원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4.3도, 대구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주 27도로 오늘도 더위는 쉬어갑니다. 이번 주 후반에도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가 예상되고요. 비가 그치고는 다시 습도 높은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